김천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 임경숙이고요.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수업 나눔을 시작하시는데요. 김천의 율곡중학교에 근무하시는 국어과 김영림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 시연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는 사제동행입니다. 그래서 율곡고등학교 안영규 선생님께서 수업 시연하시는데 사제동행과 함께 수업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학 수업을 나눔할 건데요. 문학 수업을 나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학 수업은 대부분 밑줄 긋고 필기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지만 활동만으로 끝내기엔 또 불안하니까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서 밑줄 긋고 필기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안심이 되고 시험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밑줄 긋고 필기하는 수업이 애들도 너무 재미없어하고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막 리액션을 하고 학습지를 만들어도 일단은 애들은 문학은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게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제가 이제 정착한 방법이 지금은 질문으로 하는 시 감상 활동, 소설 감상 활동이고요. 2학년을 수업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눔할 수업은 문학 작품의 관점이라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소단원 1단원은 엄마 걱정이라는 시, 소단원 2단원은 동백꽃이라는 소설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이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가 성취 기준이라서 시는 그러면 말하는 이가 화자이기 때문에 화자 중심으로 시를 해석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화자 중심으로 시 감상해봐 그러면 애들이 아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찾고 정서 찾고 태도 찾는 연습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시 감상하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요 수업 한번 지금 먼저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차시고요. 처음에는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들어가기 한 차시 하고요. 교과서 제재 3, 4차시 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으로 문학 수업은 끝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자 중심으로 감상하는 게 뭐다라는 걸 들어가기 수업에서 하고 교과서 작품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활동을 위해서 화자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지 하기 위해서 모방식 창작 수업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 항상 노래 가사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제가 직접 쓴 시를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수업으로 하는데요. 노래 가사는 아무거나 가져오진 않고요. 교과서 제재와 관련된 노래 가사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화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첫 1차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래 가사를 내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시험에 항상 출제를 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 작품에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찾는 걸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시 질문을 통한 시 감상하기인데 위에 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실 것 같아서 밑에 수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쓰는 PPT인데요. 개별 질문을 먼저 만듭니다. 학습지에 시를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둠의 질문을 뽑고요. 우리 모둠의 질문을 뽑고 나서 한 모둠당 3개씩 뽑으면 15문제가 나오는데 15질문 중에서 우리 반 질문 4개를 뽑고 이 4개를 모둠끼리 의논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는. 글쓰기 수업은 문학 마지막에 꼭 글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글쓰기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듭니다. 글쓰기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애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많아서 저는 항상 예시작품 만들어주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챗GPT 80, 제가 20 이렇게 항상 예시작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글쓰기 포트폴리오를 쓰는데 이렇게 정보 파일 애들 준비하게 하고 옆에 도장판 붙이는데 도장판은 발표 잘하는 애 발표하면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에 모둠 활동 잘하는 친구들 글쓰기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도장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 수업이 6차시로 끝이 나고요. 이제 소설을 성취 기준으로 수업을 하는데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시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서술자랑. 그래서 서술자 중심으로 소설 이해하는 수업을 제가 구상했고요. 시점과 서술자의 입장에 대해서 하는 거를 구상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 일단은 중학생은 시점을 몰라요.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소설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소설을 읽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좀 소설을 꼼꼼하고 안 틀리게 읽게 만들지라서 소설 꼼꼼하게 읽는 거 저는 3차씩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바뀌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서술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또 글쓰기로 마무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단은 시점을 수업할 때는 이론을 수업하기보단 이렇게 슬픈 시점이라던가 시점에 관련된 재밌는 글들을 가지고 시점을 수업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없지만 선생님들 학습지에는 있는데 이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반드시 이런 것, 지식적인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다른 소설 가지고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같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1차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책 읽기를 들어가야 돼요. 중학생은 동백꽃도 읽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동백꽃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하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책의 주제를 이렇게 상황극으로 만듭니다. 이 소설이 동백꽃 내용이야. 동백꽃 여주인공은 그럼 남자를 어떻게 꼬셔냈을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더 재밌게 소설에 푹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김영희 선생님이라고 너구리 선생님 블로그에서 보고는 이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캐릭터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인물을 파악하고 여기서 만들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고요. 랜덤으로 제가 몇 개 사진 찍어가지고 칠판을 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희 선생님 블로그에서 이거다 했는데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제가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애들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또 끝내지 않고요. 두 번 소설을 읽고 나면 줄거리 게임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저는 그냥 줄거리 만들어봐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돼서 핵심 단어를 제시해줍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단어 제시해주고 요 단어 3개 이상 사용해서 소설의 내용과 연관된 10문장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국어과 수업 나눔을 맡게 된 율곡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과 교사 안영규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렇게 챗GPT와 토론을 하는 국어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율곡고등학교에서 공통국어 1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어과에서는 정말 토론 수업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토론 수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성취 기준을 보면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토론을 해라. 정말 토론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정말 토론을 공식적으로 할 일이 정말 살면서 많을까? 저는 항상 수업을 설계할 때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본인들의 삶에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설계를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토론 수업을 조금 내가 색다르게 설계를 하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정말 이런 쟁점이 있는 대화를 할 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쟁점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에 오르라든지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아이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챗GPT를 이용해서 토론 수업을 좀 해보면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챗GPT가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화를 내고 해도 정말 이성적으로 계속 답변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너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챗GPT가 100%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류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총 6차시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시는 토론의 개념, 그리고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 2차시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흑백 논리의 오류 같은 것들, 그리고 반론하는 방법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차시는 논제를 제시해주고 선생님들이 정말 흔히 설계를 하시는 그런 토론 준비를 시키고, 4차시에는 정말 저희 국어과에서 이제 흔하게 하는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나눌 것은 5차시에 진행했던 챗GPT와 토론 활동입니다.
그리고 6차시는 그 대본을 그대로 따서 그 논증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까지 한번 아이들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차시 챗GPT와 토론 활동을 나눔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은 전 차시에서 친구들과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 챗GPT와 토론을 하는 시간에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모두먼들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먼들의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선거 가능 연령대를 하향해야 한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챗GPT는 반대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대상이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수준을 그 수준에 맞춰줘야지 그런 어휘라든지 뭐 문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준에 맞춰주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그 학년 아이들 설정을 해주시고 국어 시간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논제는 선거 가능 연령대를 하향해야 한다야. 나는 찬성 입장, 너는 반대 입장.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저걸 빼먹었더니 또 한없이 지 혼자 10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박을 못하게. 그래서 반드시 주장과 근거는 한 개씩만 제시해줘. 그리고 그래서 챗GPT한테 너부터 입론을 시작해. 자, 먼저 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음성 지원이 됩니다. 토론을 정말 하는 것처럼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면 정치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이게 음성으로 들으시면 정말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면 정말 화가 나게도 챗GPT는 3초도 안 돼서 이렇게 입론을 칩니다. 네, 너무 화가 나지만 저희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주장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 활동을 얹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을 되찾으시고 요 3분 동안 우리 모둠원에서 요 근거와 이유에서 오류라든지 그리고 반론을 할 만한 내용을 찾아서 모둠원들이 힘을 합쳐서 찾으셔야 됩니다. 3분. 자, 원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일모둠에서 어떻게 반론을 찾았는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둠원끼리 또 반론을 만들어 봐라 해서 아까와 똑같이 3분 동안 또 아이들끼리 이제 반론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 룰렛을 돌려서 해당되는 모둠의 기록자가 나와서 이제 치고 식으로 또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3분 또 시간을 주고 그리고 반론을 찾으면 다시 와서 입력하고 토론을 실제로 이제 친구들과 하는 수업과 덧붙여서 하면 좀 뭔가 챗GPT에 대해서 그런 100% 신뢰를 하던 의존을 하던 그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연습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는데 챗GPT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독서 토론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논제를 가진 쟁점을 가진 토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그 토론 수업에다가 챗GPT와 토론하는 수업을 하나 얹어봤는데 이 수업을 했더니 어떤 점이 좀 달랐니?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있었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제가 처음에 수업을 설계했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이렇게 소감을 한번 받아봤습니다.